독서 논술 첫 번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에 독서영토라는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독서영토 채널에서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제가 얻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이 시작하는 독서 논술 시간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독서와 논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독서영토 채널에서의 책 소개가 좀 포괄적이었다면 오늘 시작하는 독서 논술에서는 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논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책은 트리갭의 샘물입니다. 트리갭의 샘물, 이 책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는 마음을 졸이게 하고 묘사는 섬세하고 감각적입니다. 조근조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첫 부분입니다. 8월의 첫째 주가 여름의 한복판에 걸쳐져 있다. 마치 돌다가 멈춰버린 회전 관람차의 맨 꼭대기 자리처럼. 이 첫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음미하느라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여름 한낮에 밖을 내다보면 세상 끝까지 그렇게만 있을 것처럼 지글지글 끓는 거리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풍경이요. 어린 시절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가 있으면 한낮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고 매미 소리 외에는 소리라는 소리는 다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없는 동네에 나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읽어갈수록 작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훌륭한 이야기는 원래 아이들 속에 있는 오감을 깨우고 예리하게 만듭니다.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 첫 문장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리갭의 생물 첫 문장을 읽으면 톨스토이의 책 안나 카레리나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유명한 첫 문장. 불행한 사람은 오만 가지 이유로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단순하다가 떠오릅니다. 프롤로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새벽녘에 터크 부인은 트리갭 마을 끝에 있는 숲을 향해 말을 타고 떠났다. 정오에는 트리갭 숲의 주인집 딸 위니 포스터가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저녁 무렵에는 한 낯선 남자가 포스터 씨네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바짝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일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은 책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독자를 긴장시키는 도입부가 훌륭합니다. 질문 팁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에게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어떨까요? 독자는 지적인 노력을 덜 기울여도 됩니다. 하지만 몰입과 재미는 떨어지겠죠. 가령 다음과 같이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어떨까요? 트리갭의 마을에 숲이 있는데 그 숲에는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옹달샘이 있어. 그런데 그때로부터 수십 년 전에 우연히 터크신의 가족 4사람이 트리갭의 숲을 지나다가 옹달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고는 영원히 살게 된 거야.
터크신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트리갭 숲의 주인은 숲 근처에 사는 포스트 씨야. 그 집 딸 이름은 위니야. 어느 날 위니는 숲에 들어갔다가 샘물을 마시고 있는 터크신의 둘째 아들 제시를 만나게 되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위니는 목이 말라서 그 샘물을 마시고 싶어 해. 그걸 말리기 위해서 터크신의 가족들은 위니를 자기들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게 돼. 왜? 위니에게 설명해 줄 시간이 필요했거든. 노란 옷의 남자는 어릴 때 영원히 사는 사람들에 관해 떠도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쭉 추적해오고 있었어. 노란 옷의 남자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샘물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의 세 가지 상황이 다 연결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작가가 서로 관련성 없어 보이는 상황을 툭 던졌을 때보다 재미는 훨씬 덜하죠. 긴장감도 덜하고 몰입도 덜 되겠죠. 책이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을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독자는 사건들 간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지적인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몰입과 재미뿐만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고 파악하게 해주는 독해력으로 연결됩니다. 한편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긴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작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롤로그에 있는 구절입니다. 숲이 이 세 가지 일들의 한가운데 바퀴의 중심처럼 서 있었다. 모든 바퀴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 터크 시내는 원치 않게 이 바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야기에도 중심축이 있지요. 이 이야기의 중심축은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입니다.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사이에 2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포스터 신의 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왼쪽에는 자라기가 무섭게 아프도록 짧게 깎인 잔디로 둘러싸인 집이 서 있고 무섭게 아프도록 짧게 깎인 잔디. 이 묘사를 보면서 손톱이나 발톱을 짧게 깎았을 때의 통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각적이고 저자의 의도를 드러낸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디를 짧게 깎아놓은 것을 보고 깔끔하다거나 부지런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은 그 그만한 집 앞을 얌전하게 지나 마을로 이어진다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숲은 어딘지 이상스러운 데가 있었다. 포스트 신의 집에서처럼 숲에서도 그냥 지나치는 편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이유는 서로 달랐다. 집은 너무 거만해 보여서, 이와 달리 숲은 잠자는 듯한 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된다. 점점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1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샘물이 발견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낡고 지친 지구가 마치 핀에 꽂힌 딱정벌레들처럼
파르르 떨 만큼. 지구가 핀에 꽂힌 딱정벌레들처럼 파르르 떨 만큼. 그냥 읽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확 깨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파우스트와 같은 고전에서부터 닌자 거북이 같은 상업용 오락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이 지나치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이 책 트리게브의 샘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 터크 씨가 말합니다. 그 즐거운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고 트리게브라는 마을은 들어본 적도 없는 꿈 말이요. 점점 상황이 짐작이 가고 터크 씨의 생각에 관한 정보도 갖게 됩니다. 터커 부인은 아들인 제시와 마일스를 마중 가면서 주머니에 뮤직박스를 챙겨 넣습니다. 뮤직박스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소재입니다. 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 때문에 노란 옷의 남자는 일생 동안 찾아온 영생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확신을 얻게 되고 갈등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습니다. 두꺼비는 위니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두꺼비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책에서 트리게브의 샘물, 뮤직박스, 회전 관람차, 두꺼비 등은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런 주요 소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여러 장면을 이어주는 역할. 뮤직박스로 인해서 프롤로그의 3가지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갈등을 유발하는 역할. 트리게브의 샘물은 의문의 여지 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으면 소설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소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의 심리 표현,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트리게브의 샘물, 뮤직박스, 회전 관람차, 두꺼비, 이 모든 소재는 심리를 표현하고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샘물, 뮤직박스, 회전 관람차, 두꺼비 등의 모든 소재들은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건의 암시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트리게브의 샘물과 회전 관람차가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역할이 가장 강합니다. 12장에 호수에서 터커 씨는 위니에게 생명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온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프롤로그 첫 문장에 나온 회전 관람차는 생명의 수레바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가 됩니다. 앞으로 본 영상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논술 방식으로 읽었던 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독서 논술 TV 영상에서처럼 논리 분석적으로 읽는 것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책들은 논술 형태로 읽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으면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어놓은 책은 교과에 엄청난 누적적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읽어놓은 책은
학습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결정적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상적 독서는 중요한 시험과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가령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늘어져 있을 때 1, 2분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다면 아침에 머리 말고 학교로 뛰어갈 때의 1, 2분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을 만큼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본 영상과 함께 분석적으로 읽은 책들은 글로 기록하기 바랍니다. 독서와 기록은 아침에 학교로 뛰어갈 때 1, 2분을 미리 쟁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짧게 한두 문장, 두세 문장이라도 읽은 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글로 써서 기록을 남기기 바랍니다. 정이 안 되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그냥 베껴 쓰기만 해도 좋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문장을 베껴 쓰고 왜 그 문장이 인상적이었는지 써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의 첫째 주가 여름의 한복판에 걸쳐져 있다. 마치 돌다가 멈춰버린 회전 관람차의 맨 꼭대기 자리처럼 이라는 문장이 인상적이었다면 왜 이 문장이 인상적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여름에 빵집에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길거리를 내다보았더니 계란 후라이를 해도 될 것 같은 뜨거운 거리에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는 자라기가 무섭게 아프도록 짧게 깎인 잔디로 둘러싸인 집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며칠 전 손톱을 너무 짧게 깎았을 때 아팠던 기억 때문에라고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처음에 말했듯이 인상적이었던 구절만 기록으로 남겨놓아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줄거리 전체를 요약한다거나 감상평을 써야 된다든가 하는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흥미로웠던 어떤 부분에서든 시작하면 됩니다. 노트를 마련해서 써도 좋고 컴퓨터에 써도 좋습니다. 구글 문서에서는 음성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책 제목과 저자명, 출판사명, 읽고 기록한 날짜를 적으세요. 어떤 것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더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읽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을 집어서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면 본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의 주요 소재 중에서 뮤직박스에 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뮤직박스에서 나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를 포스터 신의 집 앞에 모여있던 세 사람이 모두 듣게 됩니다.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쓸 수 있으며 이 세 사람이 각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해서 써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트리갭의 샘물의 발견이 왜 지구가 파르르 뜰 만큼 엄청난 재앙인지에 대해 짧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독서 논술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리갭의 생물,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떨까 2부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